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네, 배당주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인데요. 저희가 10종목 중에서 중요한 종목들 또 팔아야 될 종목들 위주로 빨리빨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새로운 배당주를 어떤 것들을 끼워 넣을 것인지 그 부분들은 또 순차적으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종목이 전체 이제 편입이 되어 있고,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리얼티 인컴은 보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시트는, 저희가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변경되는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3M하고 메디패스트가 되게, 제 역할을 못하면서 특히나 이 미드필더인 우리 메디패스트가 공격을 나갔는데 골을 못 넣고 수비가 뻥 뚫리는 바람에 골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63%에 비중이 10%니까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의 포트폴리오 손실을 입힌 거죠. 전체 현재 배당주 포트폴리오 손실이 마이너스 한 6.3% 정도 되는데 메디패스트 하나가 거의 그 손실을 다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메디패스트가 공격 실패에 따른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실이 가장 높은 메디패스트하고 3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배당주 투자 매력도에 대한 의견들을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메디패스트예요. 메디패스트는 이제 체중 감량, 체중 관리 서비스와 헬스 영양제 등을 이렇게 판매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지긴 했었어요. 실적들도 좋아지고 그전에도 계속 좋아지긴 했지만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만, 그러니까 살이 엄청나게 많이 찐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체중 감량하고 이런 것들 헬스 트레이닝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영양제들도 처방해줘서 상당히 많은 이런 꽤나 고속 성장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향후에도 어떤 성장률이 꽤 유지될 만한 중견 기업으로 선정돼서 기사로도 많이 소개됐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주가를 이제 편입됐을 때 시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초기 한 6개월 정도, 한 4, 5개월 정도는 그 메디패스트의 수익률이 그냥 S&P보다는 높게 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좀 한번 꺾였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S&P하고는 거의 갈면 갈수록 격차를 벌리는, S&P가 올랐다기보다는 메디패스트 혼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계속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빠진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메디패스트가 배당주로서의 매력들이 있을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메디패스트는 컨셉 자체는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그 미드필더로서의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이지만 배당 수익률을 높이 우리가 친 게 아니고 배당 수익률은 보너스 개념이고 실제로는 실적이 상승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의 주가를 다 어떤 낮은 배당 수익률을 커버하고 배당금 자체는 계속 이제 올라가서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런 개념의 컨셉이었는데 이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실적이 깨지면 어차피 배당을 지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미드필더는 주가가 안 올라가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라서 그런 관점에서 미드필더를 보고 메디패스트를 좀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제 실적인데 저희가 첫 영상이 나갔을 때는 이 예상치가 2023년도 예상치가 이렇게 꺾여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장률은 좀 줄지만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약간 쇼크 상태가 나왔고 2분기에도 쇼크, 3분기에도 쇼크 이런 형태로 계속 발표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할 것도 한번 없이 이게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매출액이 올해 이제 10억 달러 정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하고 주당 순이익도 9.47달러인데 한 25%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매출액이 다시 또 15% 감소해요. 최소한 매출액이 버티거나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매출액이 15% 감소하고 이익도 19% 정도 감소해요. 2025년 정도 돼야 2024년과 비슷하거나
한 자릿수 초반, 그러니까 한 5% 미만의 하락률로 이제 멈출 거라는 게 이런 시장에서 지금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 정도예요. 그래서 당분간 2024년도까지도 또는 2025년도까지도 뚜렷한 실적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어서 주가가 단기간에 뭐 올라서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지금 컨셉으로서 보면 좀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특히나 미드필더로는 잘 맞지 않는, 실적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성장주라서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주가가 올라야 되는 이런 컨셉에서 보면 지금 아이디어가 깨어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이제 분기 1.65달러 정도 줬는데 지금 보면 주가가 64달러니까 무려 시가 배당률이 10%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면 뭐 이런 그런 리츠나 또는 뭐 이런 그 어떤 BDC나 이런 뭐 금융주들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시가 배당률로는 거의 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서는 시가 배당률이 높지 않아요. 지금 10%면 되게 혹하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편입했던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주가가 한 2배는 높았으니까 배당 수익률도 10%가 아니라 뭐 절반 이하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미드필더로서의 그러니까 10%면 그냥 골키퍼거나 아니면 거의 뭐 공격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가 배당률이랑 이렇게 차트를 좀 그려봤더니 주가가 한때 이게 300달러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 코로나 이후 지나간 다음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한 3-4배 정도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했고 앞서 아까 실적에서도 보셨듯이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이제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편입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그래도 시가 배당률이 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빠지긴 쉽지 않다. 실적이 받쳐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편입을 결정했었는데 실적에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고 하지만 배당은 아직은 여전히 뭐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에 비하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배당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주다 보니 지금 배당 수익률이 급증해서 지금 1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는 매력적이지만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로서의 이런 부분들은 실적 선장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펜스트는 미드필더에선 탈락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교체 선수를 통해서 미드필더는 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신규 편입할 만한 미드필더를 찾아서 좋은 종목을 이번엔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다음 종목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났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이미 수익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률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플러스로 개선시키는데 다른 종목이 미드필더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타깝지만 매도를 하고 다른 미드필더를 기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데요. 두 번째 기업은 3M입니다. 3M은 뭐 워낙 유명한 회사죠. 스카치 테이프, 그죠? 그 다음에 뭐 접착제, 그 다음에 뭐 연마제,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부품들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뭐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뭐 수십 년 동안 되게 유명하고 뭐 수십 년 전에는 막 경영학 뭐 교과서에 거의 뭐 그냥 스탠다드로 나올 만큼 되게 좋은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완전 성장이 꽉 정체돼서 사이즈도 너무 큰데다가 그런 이제 성장통이 아니라 이게 뭐 성장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배당주 컨셉으로는 골키퍼로 잡았던 이유가 성장률은 낮지만 우리 뭐 이동통신사 이런 데랑 비슷하죠. 성장률은 낮지만 캐시플로우가 잘 들어오고 시가 배당률로 보면 한 5% 정도는 줄 수 있고 그래서 골키퍼로서 충분히 안정적인 연간 배당 수익률로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가도 그때는 좀 빠져 있었고 그랬는데 이 주가하고 좀 비교해 봤더니 뭐 3M이 뭐 2023년도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키퍼로서의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최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을 보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올해가 이제 예상 실적이 310억, 14억 달러로 한 8% 정도 하락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좀 꺾였고, 주당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12달러로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 시점에 좋은 뭐 기사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주는 데다가 적자 폭이 너무 커지면서 이런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앞에 있던 이런 주가 하락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복구는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그 성장하는 이런 개념에서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보기에는 쉽지는 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적자인데 내년에는 또 주당 순이익이 9.5달러로 예전하고 또 비슷한 수준까지 점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당을 지급하고 이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계속 지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럼 적자를 많이 냈냐? 그러면 실제로 이 회사가 뭐 영업에서 적자를 내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이제 2분기에는 이게 과불화 화합물과 관련된 이런 이제 물질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상수도를 좀 모욕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여기 소송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합의금이 지금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103억 달러 정도의 합의금이 이제 2분기에 좀 반영이 됐고, 그다음 3분기에는 이제 미군의 귀마개 관련된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한 150억 달러 정도 넘어가는 걸로 이제 소송이 걸렸다가 여기 한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이긴 했는데, 요거 이제는 3M의 자회사가 미군들한테 이렇게 귀 이렇게 딱 이제 소음 제거하는 이게 귀마개를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막 왜 포를 쏘거나 이러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한테 청력을 보호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이제 오래 조금 사용하면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로 그러니까 소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청력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한 2분 정도가 소송을 걸어서 큰 돈을 배상을 받아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집단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총 150억 달러 정도를 청구했는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줄고 해서 뭐 55억 달러 정도로 일단은 거의 합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3분기 실적이나 그런데 계속해서 악재로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이 지금 3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떨어졌고 내년에는 일단 소송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뭐 흑자로 다시 이제 원래 기조대로 일단은 좀 복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으로 보면 2028년도, 2029년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춰 있고 그 이상의 어떤 성장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3M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배당 내역을 봤더니 이제 뭐 이 회사도 뭐 배당킹으로도 많이 소개되는 기업이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배당을 성장을 시켜왔던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XDI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 디비던드 데이트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배당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요 기준일이 11월 16일이다. 그래서 11월 16일보다 뭐 이틀 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3일 전 정도는 사셔야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전으로 좀 사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서 올해는 이제 1.5달러고 작년이 1.49달러고 내년에는 1.51달러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상 배당금 올해 걸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를 봤을 때 한 6.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상당히 어려운 시기와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똑같은 뭐 골키퍼라는 개념에서 배당주라 하더라도 좀 다른 종목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최소한 어쨌든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훼손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훼손된 지점이 일단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하고 시가 배당률 차트를 좀 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주가거든요. 빨간색이 주가고 200달러에서 150달러, 200달러에서 지금 떨어져서 100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요 시점에서 뭔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왔으면 배당 수익률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올라서 매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편입이 됐었는데 이제 실적이나 아까 이제 올해 악재들이 계속 이제 기사들 나오면서 특별히 뭐 매출액도 감소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익이나 이런 쪽인 측면에서는 영업으로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영업 외적인 부분들에서 어쨌든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굉장히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뭐 100달러까지 깨져 있는 이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 보면 6.5%로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 정도가 평균 정도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최소한 2배는 올라야지 3M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뭐 주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그 정체가 상당히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깨졌다고 보고 일단은 이 종목도 역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페스토와 함께 3M은 두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골키퍼와 새로운 미드필더를 찾아서 다음에 신규 종목을 편입해서 빨리 그 손실 났던 부분들을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탄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샘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그동안 꾸준히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보강될 내용들 컨텐츠랑 신규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이 배당주 포트폴리오 꾸리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